한류를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쿨재팬 세금을 1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하고서도 정책을 폐지하겠다. 일본 정부가요, 이 쿨재팬 기구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일본의 쿨재팬 기구는요, 일본 음식 그리고 애니메이션, 콘텐츠 같은 자국 문화를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관민 펀드입니다. 정부가 자금을 투입을 하고서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투자까지 끌어내겠다. 이런 구상이었는데요. 이게 출범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2013년 출범을 했고, 당시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문화 수출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한류 있죠. 한류의 성공 모델을 참고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범 이후에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고, 최근에는 적자 누적 문제가 커지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던 문화 수출 전략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금액을 까먹었길래 이런 또 소식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저편의 이 이론적 목표 그리고 현실, 이 격차가 있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일본의 음식과 애니메이션, 콘텐츠 같은 문화 산업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산업적 성과로 연결을 하겠다, 이런 이론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자금 회수의 위험이 따르는 이런 투자였지만 이 리스크를 안고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에는요,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 민간 자금들도 함께 투입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론과 실제 이런 성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출범 초기부터요, 뚜렷한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 투자 대상이었던 신흥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사업 취지는 문화 수출 확대였지만 운영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와 투자 실패 논란이 계속 쌓이면서, 그리고 또 이 격차가 계속 커지면서 쿨저팬 기구의 존속 여부까지 다시 검토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었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쿨저팬 기구 누적 적자는요, 2024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3억 8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한 3,600억 원 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쿨재팬 기구에 출자한 금액은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1,406억엔, 하나로 따져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문화 수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상당한 공적 자금이 들어간 만큼 손실이 커질수록 책임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 문제가 된 사례 중에 하나가 바이오 소재 개발 기업 스파이버인데요. 쿨저팬 기구에서 이 기업에 약 140억엔을 출자를 했지만 스파이버가 재무 초과 상태에 빠지면서 청산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투입한 이 자금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투자 과정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위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죠?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되면은 이게 지그들 돈 아니라고 막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있겠어요? 효율성 떨어지지. 그러면 수익성도 떨어질 테고 결국은 파산, 그쵸?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걸 욕할 순 없겠죠. 아무튼 자, 이렇게 문제가 커지니까요, 일본의 문화 수출 전략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쿨저팬 기구가 폐지 또는 통폐합 검토 대상에 오른 만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투자 판단과 유형 관리가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 사업인 만큼 손실이 발생한 이유와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과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투자 기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이런 점도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한류와의 비교입니다. 목적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한류 성공 모델을 참고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펀드를 운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자금만 때려 부으면 되는 게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반응,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이 기획력, 그리고 이를 베이스로 한 이 장기적인 팬덤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실패에 복귀를 하면서 이 종합적으로 잘못했던 내용들, 이런 점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밀어주는 이 밴드, 그리고 뭐 아이돌 팀들 보면요, 이 시장의 반응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 방식으로만 밀어붙이는 이런 게 좀 없잖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실패했죠. 그리고 이런 플래닝, 물론 일본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이런 일 잘하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이런 기획력을 갖추진 못했다. 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이 마켓에 대한 수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돈만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이런 장기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실패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일본 정부가 쿨저팬 기구 실제로 폐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조직과 통합을 해서 구조를 바꿀지 이런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쿨재팬이 어찌 됐던 간에요. 지금 큰 돈,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때려 넣고도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다른 정책들, 성과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이런 게 반복되면 더 위축되겠죠. 자, 이런 기사들 일본에 전해지니까요. 댓글 반응이 뭐 2,000개 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앞에 한두 장 정도 확인을 하고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쿨저팬 기구에 대한 투자 판단과 운영 부실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애초부터 이 투자처 선정이 불투명했고 민관, 관민 펀드라는 이름 아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였다.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적 적자 383억엔 이렇게까지 커진 상황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나 통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는지, 그쵸?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 이걸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많은 댓글에서 일본 콘텐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음식 같은 경우는 일본 문화상품의 해외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정부 주도의 펀드 방식과 운영 능력에 있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쿨저팬 사업의 실패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려있고 동시에 일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세금 투입 방식과 투자 검증 체계를 훨씬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